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 아이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축구를 하고 있다.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이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공을 쫓고 있다. 때마침 브라질 월드컵 기간이라 운동장에는 공을 차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데 학생들이 뛰노는 운동장 너머 한 건물이 보인다. 푸른색 지붕의 건물. 중학교 3학년인 규식이는 매일 이 건물을 보면서 학교를 다닌다. 수업 시간 가끔 창밖을 보면 정체 모를 탱크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무슨 공장인지 규식이는 모른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좀 더 큰 공장 굴뚝이 눈에 띈다. 규식이는 2년 전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사고가 가끔 생각이 난다. 보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그 맨날 보는데 2년 전에 그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수업을 마친 규식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간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창밖으로 보였던 유독물 업체가 나타난다. 수산화나트륨을 판매하는 곳이다. 수산화나트륨 가스를 흡입하면 화상을 입거나 호흡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공장을 지나자마자 수상한 창고가 나타난다. 창고 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유독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200여 미터를 더 걸었을까? 유독물 공장이 또 있다. 이 공장은 7가지의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규식이가 사는 아파트가 나온다. 1km도 채 안 되는 하굣길에서 규식이는 3명의 수상한 이웃을 만났다. 고맙습니다. 집에 오니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요즘 창문 밖을 자주 보신다. 창문 너머 보이는 수상한 탱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가 보다. 탱크와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치원이 있다. 아이들은 그 탱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 채 놀고 있다. 친구들과 모래장난을 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 안에 있는 유독물 공장이 어떤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혹시 이 주변에 있는 공장은 혹시 어떤 거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모르지. 네, 와서 얘기를 안 해. 규식이 어머니가 장을 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10여 분을 달려서 도착한 대형 마트. 오늘 저녁 찬거리는 무엇으로 할까? 대형마트는 규식이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마주하게 된다. 대형마트 3개가 나란히 모여 있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구미시 광평동. 하늘에서 보니 거대한 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구미 공단으로 들어가니 각종 케미칼이라고 간판을 단 화학 공장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들어가니 지난해 염소가스 50리터가 누출돼 11명이 다친 화학 공장도 보인다. 이곳은 헬리캠이 출발한 구미 이마트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공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극장과 쇼핑몰이 있다. 고층 아파트도 줄지어 서 있다. 우리는 유독물 공장이 주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독물 공장은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안개가 낀 듯 희뿌연 가스가 가득하다. 소방관들은 가스의 정체도 모른 채 보호장구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연기의 정체는 바로 독가스인 불산이다. 주민들은 당시 불산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구미시도 가스의 정체를 몰라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 명령을 내렸다. 동네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유독물질이 있다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5명이 숨지고 주민 12,0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변 212헥타르에 있던 농작물은 모조리 말라 죽었다. 가축 4천여 마리도 죽었다. 재산 피해는 380억 원에 달했다. 불산 사고가 난 곳에서 서쪽으로 2km가량 가면 신도시가 나온다. 불산가스는 주민 4만여 명이 사는 이곳까지 퍼졌다. 불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KBS는 얼마나 많은 유독물 업체가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유독물 사고가 발생한 구미와 청주, 여수 등 10개 도시로 정했다. 우선 10개 도시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업체 자료를 입수한 뒤 위치와 유독물 정보를 입력했다. 공공 데이터와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해 확보한 공동주택과 유치원, 요양병원 등의 위치 자료도 정리했다. 이를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했다. 앞에서 봤던 규식이네 집으로 다시 가보자. 규식이네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 2km 내에 유독물 취급업체는 39개가 있다. 유치원과 학교는 각각 8개, 아파트 단지도 64개가 있다. KBS가 분석한 10개 도시에 있는 유독물 업체는 모두 2천여 개. 전국 유독물 업체의 30%를 차지한다. 유독물 업체를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있는 유치원은 약 800개. 유치원의 82%가 위험 반경에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80% 가까이가 위험 반경 안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3,500여 개 단지가 포함됐다. 102만 가구가 거주, 4인 가족 기준으로 408만여 명이 사는 셈이다.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뭐 대규모 이제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병원, 교육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험 요소에 더욱
그 취약한 계층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의 분석 결과 인구와 유독물 공장과의 거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0개 도시 가운데 유독물 업체와 인구가 가장 많다. 아파트 단지의 81%가 유독물 업체 반경 2km 안에 들어서 있다. 반면 16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충남 당진은 48%만이 자리 잡고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유독물 업체와 주거지역 간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있는 부분들은 분리 좀 힘들더라도 그 공장과 생활 터전의 중간에 완충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구분을 시켜주면은. 그렇다면 유독물 공장이 주거지역과 분리되지 않은 채 난개발된 도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기는 어느새 하늘을 뒤덮었다.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처음에 그래서 깡통내 나고 연기 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소방차는 안 왔고, 두 번째 이제 막 진압하는 와중에 소방차에 와서 진압하는 와중에 또 쾅 소리가 한 번 더 나더라고요. 처음 불이 난 곳 바로 앞에는 유독물 저장 탱크가 4개나 있다. 저장된 유독물은 황산 등 5가지로 폭발성에다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여전히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고 근처에 있던 저장 탱크가 새까맣게 그을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유독물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지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 안에서는 되는지 모르지. 이 외부는 뭐 차량을 여기 가지고 자주 연락을 누가 했더니 이렇게 했어. 저기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모르요. 불이 난 공장 맞은편에는 고등학교와 경찰서, 아울렛이 나란히 있다. 공장의 북동쪽에는 중학교도 하나 보인다. 남동쪽으로 가보자.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12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나온다. 인근에는 사원 아파트가 등장한다. 반경 1km 이내에 있다. 반경을 2km로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야산 아래에는 요양병원이 하나 있다. 중학교가 보이고 천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 2개가 등장한다. 아파트 옆 야산엔 재활원도 보인다.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에는 모두 1600가구가 살고 있다. 인근에는 1200여 가구가 사는 주공 아파트도 있다.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나 학교가 있을까? 반경 2km 내의 아파트 단지는 모두 38개. 학교와 유치원은 합해서 15개다. 불이 난 공장은 청주 산업단지 내에 있다. 1989년에 조성이 완료된 청주 산업단지에는 모두 80여 개의 유독물 업체가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불산과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이 들어서고 20년 가까이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단 주변에는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취재진이 GIS로 유독물 사고가 난 공업도시 10곳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독물 업체가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군집 형태와 지역 전체로 퍼지는 분산 형태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군집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는 구미와 군산 등 6개 도시다. 분산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는 화성과 당진 등 4개 도시. 군집 형태를 띠는 도시는 대부분 국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개발되었다. 반면 지자체 주도의 일반 산업단지 위주로 발전한 도시는 분산 형태를 띠고 있다. 위험은 분산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가 더 크다. 인구 42만의 구미에는 유독물 업체가 132개가 있다. 위험 반경 2km 안에는 유치원과 학교가 70개 가까이 있다. 구미와 비슷한 크기로 인구 53만의 경기도 화성시에는 172개의 유독물 업체가 있다. 반경 2km 안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는 110개 안팎, 구미의 1.5배가 넘는다. 분산 형태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경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시설들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독물 업체가 들어설 때 주거 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한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독물 업체는 이미 주변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 주민들은 유독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온 사방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화학약품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다 감춰놓고 노동자들 모르고 주민들 모르고 노동자들 암 걸리고 화학약품이 기화돼서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암에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실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 울산. 평화로운 주택가 한가운데 요양병원이 자리하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그런데 500m 떨어진 곳에 폭발 위험성 있는 톨루엔을 다루는 유독물 공장이 있다. 입원한 환자들은 공장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근처에 어떤 공장이 있다, 어떤 위험물질이 있다 이런 거 들으신 건 전혀 없으세요? 네,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재진이 분석한 10개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은 모두 145개. 이 중 84%가 유독물 반경 2km 안에 있다. 심지어 비상시 대피를 안내해야 하는 병원 직원도 어떤 유독물을 다루는 업체인지 전혀 모른다. 이런 시설에 이런 거를 관리하고 이런 걸 제조를 하는데 제조가 안 해서 뭐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이런 부분도 설명해 준 건 없죠.
구미 불산 사고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였다. 우왕좌왕했던 당시 방재당국의 대처 상황을 볼 때 제2의 불산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토마토. 거리에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 온몸에 화상을 입고 피부병이 도진 아이들. (1976년 7월 10일) 세베소 인근 도시인 메다에 위치한 화학공장 잉메사에서 유독가스가 1시간 넘게 방출됐다. 대기 중에 퍼져나간 독가스는 염소가스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2kg이나 들어있었다. 독성을 띤 구름은 바람을 타고 세베소를 비롯한 11개 마을로 퍼졌다.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어른과 아이 100여 명이 화상과 피부병에 걸렸다. 수만 마리의 가축이 죽거나 도살됐다.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3년 넘게 떠나 있어야만 했다.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이곳은 38년 전 사고 당시 가장 심하게 오염이 된 지역이다. 면적은 1,800헥타르. 이탈리아 정부는 60cm 깊이로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다.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났던 공장은 스포츠센터로 바뀌었다. 당시 공장의 오래된 벽 한 면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운동을 즐기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세베소의 비극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세베소의 비극은 끝이 났을까? 이곳에는 세베소 사고 당시 다이옥신에 오염된 가축과 흙, 그리고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다. 이제 그 위에 풀이 자라고 마치 잔디공원처럼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확장 공사 예정지에서 토양 검사를 한 결과 다이옥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오염이 심한 A 지역은 흙을 걷어내고 공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다이옥신이 남아있는 것이다. Finché la diossina sta confinata nel sottosuolo e non entra in contatto con l'aria, con chi passa, con la gente, non c'è nessun problema. Quando si scava per costruire un'autostrada e la diossina può tornare fuori, è evidente che per noi è un fattore di rischio. 그래도 세베소 사고 이후 유럽은 변했다.
바로 세베소 지침을 만들었다. 유럽 내 최악의 환경사고는 안전이라는 유산을 남긴 것이다. Infatti è con l'incidente di Seveso che inizia una riflessione prima a livello italiano ma poi soprattutto a livello europeo sul pericolo sui possibili pericoli che le aziende, in particolare quelle chimiche, possono provocare nell'ambiente. 이탈리아의 한 화학 공장. 하루에도 수십 대의 유독물 트레일러가 들락날락하고 있다. 트레일러에는 질소와 산소 화합물이 실려 있다. 모두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이다. 하지만 사고 대피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위급 상황이 되면 공장 내 근로자는 물론 인근 공단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범위를 가정하고 이에 맞는 대피 계획도 준비돼 있다. Comune, prefettura, comando dei vigili del fuoco, regione. Tutti questi enti hanno ricevuto da noi la scheda informativa che riepiloga attività, luogo, pericoli all'interno del nostro sito. 세베소 지침의 핵심은 유독물 업체와 지역사회의 소통이다. 유독물 업체는 주민들에게 유독물의 정보와 위험 등급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까지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관할 당국에 입증을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자료나 안전 실사 보고서, 교육 훈련 매뉴얼 등 모든 안전 대책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관할 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Ciò ha permesso di creare aziende più attente al rispetto dell'ambiente e questo è un passo dovuto, non si può intraprendere alcune attività così a rischio senza le tutele dovute. 세베소 사고는 유럽인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역사회 알권리법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 화학산업 국가다. 그렇다 보니 유독물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평균 5,600건이 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화학사고를 어떻게 대처할까? 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줄여서 LEPC라 불리는 지역사회 응급계획위원회가 중심이다. LEPC는 유독물 사고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고가 나면 LEPC는 소방과 경찰, 행정당국 등 모든 기관들을 통제한다. 재난사고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EPC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The LEPC is again, it was estab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with the SARA Title III, Emergency Planning Community Right to Know, and it gives people a forum to discuss the chemical hazards that they have in their community so they can put together a plan in case they have an event so they know how to act and respond to it. 650여 종의 사고 대비 물질 가운데 하나라도 연간 4.5톤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물질 355종은 연간 많게는 450kg, 적게는 450g만 써도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유독물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비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LEPC와 함께 점검을 한다. It also provides an ability for them to drill or exercise these plans on an annual basis, because a plan is only as good as it is exercised. You can't just have one plan that's going to fit all and have it sit on the shelf for 5-10 years. 당연히 지역 주민도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위험한 물질을 알아야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알 권리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something called Right to Know. We're also we're in the process of putting it on our website so people could look on our website and find out what the facility is also covering. 뿌연 가스로 가득 찬 컨테이너. 제독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오염물질 파악에 나선다. 모든 유독물 정보는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미 불산 사고 때 유독물의 종류도 몰라 물만 뿌려댔던 우리나라 소방당국과는 인식부터 다르다. That we would have all that information, so we could download that information. Because a lot of times when we respond to hazardous materials, we may not know what that material is. So we have trained experts in determining what that hazardous materials is, so that we could properly and safely mitigate that problem. 미국 시민은 자신의 주변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주민들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위험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왜 그 위험을 숨기려는 것일까? 급기야는 시민들이 유독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직접 나섰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유독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알 권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 물질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고 그에 의한 인명선상이 많은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알 권리를 실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처음 한 사업은 전국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공개 청구다. 2번에 걸쳐 환경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분 공개 결정이었다. 전국 유독물 취급업체 16,000여 개 가운데 20%의 유독물 정보만 공개됐다.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어떤 사업장에 쓰는 물질들이 뭐더라라고 하면 그 정보만 가지고도 어떤 물질들을 어떤 공정으로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인 위험성, 또 주민에 대한 불안감, 또 기업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독물 정보가 알려지면 기업 비밀인 제조 공정이 유출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을 느껴 주변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연 정부 생각처럼 유독물 정보가 세세하게 알려진다면 주민들은 오히려 불안을 느낄까? 대형 화물차가 세탁소 앞에 도착했다. 화물차 안에는 수많은 드럼통이 실려 있다. 모두 세탁소와 세차장에서 옷이나 자동차를 세척하고 난 뒤 남은 찌꺼기다. 찌꺼기는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유독물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세탁소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있다. 리무버. 이것이 말하자면은 자영업자가 쓰는 유독물까지 공개하도록 토론토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말이죠. 하이드로카본 올가닉으로 클리닝을 한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걸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비즈니스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캠트랙이라 불리는 토론토시의 조례는 지난 2008년에 만들어졌다. 토론토에는 대기업보다 소규모 업체가 많다. 대기업은 법에 따라 이미 모든 유독물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흩어진 세탁소나 세차장과 같은 소규모 업체는 여전히 사각지대였다. 조례에 따라 수은과 망간 등 특정 유독물질은 연간 1kg만 사용해도 유독물 사용량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물질별로 연간 1톤에서 10톤 이상 사용해야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o if they exceed our threshold, they need to report to us how much they use and how much they release. One is there was a lot of community interest to know about the facilities in their neighborhood. So they had been ask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at's being released into their neighborhood. 토론토시에 모인 유독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모두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검색해 어떤 유독물 업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사용하고 있는 유독물의 종류와 양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o when the companies report to us, we then make that all publicly available through our website. There is a mapping interface where people can enter their address and they can see all the facilities in their neighborhood. They can also download the entire data set if they wanted to.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고 미국과 유럽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독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관심 덕분이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말씀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이 자리에선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이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됐다. 작년 통과되었던 그 화평법에 대해서는
초기에서는 기업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화병을 도두는 화병법이 되지 않나. 작년에 한노위에서 정부안보다 강하게 강화된 규제가 그 법안이 통과됐고, 그 통과된 내용보다는 저희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안전을 이유로 화학산업의 규제가 강화됐었다. 하지만 재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정부는 안전에서 한 발짝 후퇴했다. 화학업체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차례로 줄였고, 사고에 따른 영업 정지 범위를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성분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구미 불산 사고가 난 지난 2012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80%의 응답자가 화학물질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사고의 경우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 안전사고, 그중에서도 인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미국과 같은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런 기업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혹시나 발생될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최대한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알 권리법은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환경당국이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기본법이라는 것이다. 사고가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 재난으로 바꾸는 것을, 재난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국가이고 전 안전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알 권리법이 좀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억울함도 덜할 거고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 탔던 304명의 탑승객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10명의 학생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폭우 속에 급류에 휩쓸려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7명의 승객도 탈출하지 못했다. 모두 대피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대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만 위험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독물 정보는 정부와 기업만 알고 있다. 정작 유독물 공장과 함께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역 주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 알 권리를 기업의 규제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알 권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Sicuramente la cosa più importante è il dialogo fra una produzione che non potrà mai essere a rischio zero e però una produzione che sente la necessità di raccontare anche i rischi alla comunità circostante. Racconta proprio questo, come l'incidente potesse essere evitato. 우리는 유독물로 만든 화학 제품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어차피 위험한 동거를 해야만 한다. Thank you.